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저학년 경기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두 번째 영상입니다. Okay, let's go.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1대1, 1대2에서의 선택입니다. 내가 1입니다. 1대1은 성장의 심장입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지만 결국 수많은 1대1로 연결됩니다. 앞에서 말한 압박 상황과는 또 다릅니다. 내가 직접 공을 몰고 가 1대1 혹은 1대2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콘 드리블을 매일 1시간씩 했더라도 반응이 느리고 거리 감각이 없어서 1대1에서 지거나 패스만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콘을 가지고 날고 기고 무슨 짓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옵션입니다. 늘 패스만 하는 선수도 문제지만 늘 드리블만 하는 선수도 문제입니다. 같은 드리블을 하더라도 팬텀, 호나우드 컷,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방향전환, 턴 등 옵션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패스도 1대1로 주고받으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는 척하다 다시 돌아와 받아줄 수도 있고 투터치 패스, 원터치 패스, 크로스 등 다양한 패스 패턴을 시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면서 선택지를 하나 둘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의 1대1은 압박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도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내가 연습했던 것들을 아이들은 마음껏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런 1대1 상황이 얼마큼 많이 주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수비 미들에서는 압박 상황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윙백, 공격수에서는 1대1 상황이 더 자주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아이가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왔을 때 자신있게 1대1을 하는지 혹은 패스로 그 상황을 항상 피하려고만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신있게 1대1을 한다면 강팀을 상대로도 하는 벌꿀 소리인지 아니면 아직은 약팀만 패고 다니는 귀염둥이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대1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지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움직임의 품질입니다. 축구는 22명이 공 1개를 가지고 하는 경기입니다. 5대5라고 해도 10명이 공 1개를 가지고 경기합니다. 공 없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결국 움직임의 품질이 기본기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건 저의 동영상 중 유럽 축구에서 말하는 운동신경 좋은 아이로 내 아이를 키워보자 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속 감속이 자연스러운가? 두 번째, 공을 받으러 빈 공간으로 갈 때 공과 주변을 인식하면서 이동하는가? 세 번째, 사이드 셔플, 발의 움직임, 팔 스윙, 몸의 높이, 밸런스와 민첩성에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가? 네 번째, 빨리만 움직이려 하는지 혹은 내 아이는 내 아이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콘 드리블로 기본기, 개인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아이의 움직임의 품질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저의 동영상이 유럽 축구에서 말하는 운동신경 좋은 아이로 내 아이를 키워보자 영상입니다. 단, 절대로 한 번에 모든 걸 고치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 잡으면 반드시 다시 무너집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이오메트릭스, 스프린트, 코오디네이션, 발목 안정성 강화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심리와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공을 뺏긴 후 바로 다시 찾으려 하는가, 어디까지 쫓아가는가, 금방 포기하는가, 실수 후 다시 시도하는가, 위축하는가, 혹은 과하게 흥분하는가, 자기 구역에 들어온 공을 책임지려는 태도가 있는가. 건강한 아이라면 적극적이었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공에 안 달려드는 선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천천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부모님들은 아이가 더 이상 공을 쫓아가지 않는 단계까지 가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쫓는 거리가 서서히 줄다가 두세 걸음만 앞서가도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상대방 선수가 등만 보여도 포기합니다. 더 심하면 공 뺏기면 그냥 서버립니다. 이 모든 단계들이 빠르면 4경기 안에도 나오지만 대부분 천천히 진행됩니다. 저의 벌꿀 오소리 동영상을 봐주셔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U9까지 포지션 축구, 짜인 축구는 다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공을 뺏긴 상황에서는 자기는 공격수라고 수비 안 하거나 미드라고 가운데 지킨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가운데가 비더라도 공격수 자리가 비더라도 공을 쫓아가는 게 초등 1, 2학년 축구에서는 아이의 성장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점점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배워가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포인트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의 영상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6가지 포인트라고 했지만 7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코치의 태도입니다. 부모님들은 코치의 태도를 꼭 보셔야 합니다. 위에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기기 위해 답을 적어주는 코치인지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는 코치인지 아이의 탈압박 시도가 실패했을 때 좋아 시도 좋았어 다시 해봐 라고 하는 코치인지 압박 오기 전에 사이드로 가자고 했잖아 라며 답을 강요하는 코치인지 드리블만 하던 선수가 1대2 패스를 시도하다 실패했을 때 오, 그것도 할 줄 알아? 하며 선택지를 늘려주는 코치인지 넌 괜찮아. 패스하지 말고 1대1 해도 돼. 드리블로 가자. 라며 선택지를 계속 좁히는 코치인지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특히 팀 훈련이 유럽에 비해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는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6 플러스 1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경기에서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 아이는 공을 몇 번 만졌는가? 공이 없을 때도 공 받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시도했는가?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쉴 땐 쉬고 뛸 땐 제대로 뛰는가? 자기 책임을 어디까지 가져가는가? 코치는 선수의 선택을 허용하고 보호하는가? U9까지는 세밀한 자세 교정 말고 옵션들만 게임형 훈련으로 늘려주고 U10, U15까지는 반복 훈련을 통해 선택지와 완성도를 올리고 U16, U17부터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기에게 맞는 무기를 골라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U10 이후부터는 개인 레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팀 훈련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럽이 더 좋은 선수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팀 훈련에서 1시간 이상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훈련 후 연습 경기 포함 1시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유럽에서 1시간 30분만 훈련하는 이유 더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경기에서 우리 아이의 무엇을 봐야 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아빠와의 훈련 혹은 개인 레슨에서 뭐를 해야 할지 감을 잡아가셔야 합니다. 개인 훈련으로 옵션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디테일한 훈련 말고 게임형 훈련으로 이 옵션들의 품질을 높여 성공률을 높여주세요. 혹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열심히 댓글 쓰고 영상으로도 만들겠습니다. 6 플러스 1은 끝났지만 이제는 보너스로 거리 감각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 시청률 50%가 나오는 날까지 지금은 30%입니다. 달리겠습니다. 이건 유럽 매뉴얼엔 안 나오지만 반사신경이나 움직임이 느린 선수에게 특히 효과가 좋아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수비수와의 거리 감각입니다. 아이들은 반사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성인 레벨이 가면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수비수의 행동을 보고 인식한 후 내 발을 움직여 탈압박 하는 과정이 수비가 발을 뻗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게다가 반사적으로 탈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발로 균형을 잡아 다른 발로 공을 빠르게 치거나 움직여야 하는데 한 발 균형과 발목 안전성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수비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디로 갈지 미리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수비가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방향으로 도망, 쉴드, 드리블 돌파, 패스 같은 선택지를 가져가게 하는 게 효과가 큽니다. 이때 반사신경이 느리다고 절대 재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12월생이면 당연히 1월생에 비해 느립니다. 네이마르, 메시, 덴벨레, 이니에스타, 뿌열에 비해 이브라이모비치, 지단, 기성용, 비디치의 반사신경은 느립니다. 미래의 기성용을 원한다면 현재의 기성용을 보호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수비수와의 거리 감각을 관찰하는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는 안전거리를 알고 활용하는가? 두 번째, 우리 아이는 공 받기 전 공간을 미리 확인하는가? 세 번째, 그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선택지가 있고 수행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네 번째, 6개월 전보다 그 거리가 줄어들었는가? 결국 더 가까운 압박에서도 해결 가능한가입니다. 수비수와의 거리 감각은 성인반에서도 자주 언급이 될 정도로 중요하지만 반사신경이 느리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공 받기 전 공간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6 플러스 1 플러스 1을 얼마큼 하는지 관찰하면 재미도 있고 성장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부모는 학생을 코치에게 맡겨놓고 조용히 응원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종이 하나 들고 위 7가지를 점검하실 건가요? 코치 4, 5명이 한 학년에 10명 이상, 전체적으로는 수십 명을 가르치는데 모든 선수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코치들은 그냥 딱 보면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보인다고 치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전달이 될까요? 수십 명, 수백 명을 봐왔으니까 딱 보면 보이는 코치들도 있겠죠. 그런데 문성이는 볼 키핑할 때 팬텀을 자주 쓰는데 V컷이나 L컷은 안 하더라고요. 연습을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피드백을 받아보셨나요? 혹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좋은데 퍼스트 터치가 길어 공을 잃는 경우가 많으니 퍼스트 터치를 좀 더 연습해오면 어떨까요? 정도의 피드백이라도 지속적으로 준다면 그나마 개인 훈련의 방향이 잡힙니다. 하지만 형커미는 기본기가 좋아 피지컬만 나중에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피드백을 준다면 지금 당장 무슨 훈련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팀 훈련에서 우리 아이는 대체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개인 훈련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육각형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혹은 부모님과의 면담은 1년에 한두 번이 다고 오늘은 경기에서 팀이 1대1 패스가 안 됐으니 이번 주는 1대1 패스 연습이다! 라고 한다면 팀원 대다수에게 필요한 훈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일까요? 코치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코치는 절대 10명 이상의 아이들의 디테일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코치가 아이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합을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건 맞지만 모든 선수들의 디테일을 잡아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챙겨야 합니다. 물론 결국 이런 체크는 나중에 선수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등 저학년 때는 부모가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주고 처음엔 도와주다가 아이가 성장하면 스스로 할 수 있게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